블록체인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샤드 데이터베이스, 레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한 군데 이렇게 딱 다 저장이 돼요. 방처럼 방의 개념인데 이제 그게 문제들이 많아요. 그 회사에서 지금 유출 사고나 나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털리면 복구할 수도 없고 그냥 삭제가 되면 끝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레저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냥 모든 데이터를 분산 원장, 이제 회계 처리에는 있는 용어지만 분산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블록체인이고요. 이제 그렇게 분산하고 공개된 퍼블릭 상태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는 개념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쓰이게 된 거는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세상이 조금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역사를 조금 훑어드리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요새 뉴스에서 웹3다 앞으로 이제 웹3가 대세다라는 것들을 보셨을 텐데 얘는 기존에 이제 2003년도까지 저희가 가장 익숙한 형태의 인터넷입니다. 초창기 인터넷부터 이제 야후나 다음처럼 지금 다음이 아니다. 옛날 다음이고 옛날 야후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정말 포털 사이트에 그 파란색 글씨로 다닥다닥 더 있고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뭐 이런 링크 걸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업체가 정보를 제공만 해주는 거고요. 그 제공된 데이터에 한정해서만 정보를 볼 수 있었던 게 웹 1.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2.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시기상으로 2004년 하면은 좀 애매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저 시기랑은 좀 안 맞는데 비교를 해보면 딱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는 것도 2010년 요 정도 오긴 하거든요. 근데 기술 자체는 그 전에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SNS가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같이 컨텐츠를 생산을 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유하기 좋은 저 시점에 나온 거는 싸이월드입니다. 컨텐츠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되고 블로그 같은 것들. 네, 그게 이제 이 웹 2.0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에 나온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2.0은 즉 일방적으로 회사가 줘야 됐다라고 하면 컨텐츠들을 유저들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서비스들이 2.0이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이 2.0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근데 이 2.0에 엄청난 폐해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방대하게 많아지고 있지만 컨텐츠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었지만 내 게 아니고요. 그 컨텐츠를 내가 올린 플랫폼이 소유권자입니다. 저작권도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내 게 아닌 거고 나는 그냥 기여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금도 누가 가져가냐?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블로그나 이런 데서 써보시면 애드센스라고 해서 수익금도 나눠드리고 하는데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플랫폼이 더 많이 가죠. 내가 쓴 거 가지고 내가 광고를 했는데 내가 더 적게 가져가요. 네. 그리고 그 정보는 저작권은 블로그에 쓰신 거 저작권 혹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블로그에 쓴 내가 쓴 글, 내 블로그에 있는 내 글, 콘텐츠의 소유권도 플랫폼 겁니다. 내가 저작권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네이버 거고 카카오 거예요. 네. 이게 좀 불합리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 거를 알리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플랫폼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을이지만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걔들이 가격을 갑자기 유료화를 한다거나 이러면 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싫어 왜 그렇게 해? 라고 목소리는 내지만 절대 반영이 안 되죠. 예전에 그렇게 유명했던 게 프리첼 유료화 사건. 와, 네. 빨랐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 자 구글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30%대 갑니다. 네. 뭐 페이스북이죠.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이제 바꾼다고 하지만 쟤들은 수수료를 어디서 가냐? 광고로만 다 가져가고 있죠. 일반 유저한테는 무료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뭐 카카오, 네이버 얘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얘들 거를 안 쓰시고 한우를 사실 수 있을까요? 예, 안 되죠. 무조건 써요. 네. 네이버 메일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고 카카오도 예전에는 네이버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카카오 안 쓰시면 쓰시고 대리 부를 때 어디 부르세요? 카카오 부르시죠? 택시는요? 네. 카톡은요? 안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플랫폼에 너무 의존적인 거고 이게 유출이 되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손해가 생기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람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웹 3.0이에요. 근데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하지만 웹 3.0은 아직입니다. 아직이고 지금 뭐 되고 있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거는 웹 3.0의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일단은 뻥이에요. 그냥 웹3를 지향을 할 거야 라는 거는 말이 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웹3야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유사한 건 유튜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튜버긴 한데 그러니까 유튜브나 그리고 제페토, 메타버스 이런 서비스들도 3.0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2.5 정도? 네. 왜냐면 완벽하게 사용자 중심, 그다음에 퍼블릭한 게 아니거든요. 유튜브가 정책을 바꾸면 끝나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7월 말부터 유튜브도 모든 원래는 구독자 비공개 설정이 있었는데 유튜브가 정책을 바꿨죠. 무조건 공개. 그럼 그냥 나는 쪽팔려서 구독자 공개를 안 했었는데 강제로 다 공개됐어요. 구독자 수를 네, 그래서 내가 1000명인지 뭐 몇백 명인지 다 알려지게 됐고 이제 그거를 빌미로 신비주의로 광고비를 뜯어먹던 유튜버들이 다 나락을 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플랫폼이 뭔가 바꾸거나 정책을 바꿨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3.0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느 부분은 3.0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제가 3.0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원래 얘가 하는 목적은요 사용자가 만든다고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3.0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2.0에 대해서는 2.0도 원래 사용자가 만드는 게 2.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2.0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근데 2.5, 3.0을 지향한다라고 하지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3.0이다라고 보지만 이거를 뭐가 될지 몰라요. 대표님 피자 하나만 받고 네. 하나는 직원들 드시라고. 한 판만 주세요. 한 판만 주시고 한 판은 난이 주세요. 뿌려야지 난이 뿌려. 제가 한 판만 줘요. 한 판만 주세요. 나 아까 서울은 피자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서울은 있잖아. 강주에 고향에 거기 오는 줄 알고. 거기서 온 거예요. 메뉴에 거 뭐예요? 소스입니다. 떨어질 뻔했어. 한 판만 주시고. 저희 먹을 수 있죠. 네, 먼저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거야. 죄송합니다. 원래는 3.0은 콘텐츠가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쓴 걸 누구나 볼 수 있고 쓸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원본 데이터 자체를.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도 방향성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고요. 3.0이라고 하는 거는 지분에 대한 개념도 있잖아요. 지분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분이 이제 같이 연관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코인, 그다음에 NFT 얘네들을 활용한 서비스가 이제 웹 3.0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든 기술 자체가 블록체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웹 3.0의 서비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전에 일단 주식이랑 코인이랑 토큰이랑 좀 비교를 같이 해볼게요. 일단 주식 하시던 분들이 요새 코인으로도 많이 넘어가시는데 힘들어하시기도 해요. 대신 코인 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식 하시는 분들보다 번다라고 하면 엄청 많이 봅니다. 네. 그렇죠, 정우님? 네.
왜냐면 얘는 보시는 것처럼 그 장의 마감이 없습니다. 24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식은 상한가 하한가 이 등락 폭이 있어요. 네, 30%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뭐 그래서 시간의 장도 있지만 코인은 그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뭐 3,000%, 뭐 5,000%도 가요. 근데 그게 막 10원짜리, 20원짜리가 갑자기 3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10원짜리 싸게 사가지고 막 했다가 갑자기 3,100원 올라가면 작업에 의해서 3,100원 올라가버리면 나는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 거죠. 그게 지금 코인 부자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코인 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은 IPO를 해야 되면 불가능하죠. 왜? 거래소에서 상장가를 정하잖아요. 판단을 하고 가치평가하면서 상장가를 정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의 등락폭이 있고 상한가, 하한가가 있기 때문에 해봐야 그래 30%까지 가면 뭐 손절을 치던 뭐든 이게 되지만 얘는 30% 갔다고 해서 손절을 쳐야 되나?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마이너스 30을 보고 있지만 뭐 100%가 될 수도 있는데 200%가 될 수도 있는데라는 희망 때문에 코인으로 망하신 분이 더 많아요. 저것도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됩니다. 똑같이 거래소에서 됩니다. 가상화폐가 어떤 거예요? 가상화폐가 두 개 다 가상화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잖아 말 그대로. 맞습니다. 디지털에 있는 화폐죠. 응. 근데 주식도 솔직히 말하면 화폐는 아니잖아요. 게이머라고 생각해요. 네, 얘도 그냥 종이 조각이 화폐인 네, 게임. 거죠. 지분이니까. 살 때는 내 돈이 들어가고 그렇죠. 아니, 얘도 게임에 따라서. 원화를 사서 원화로 코인을 사는 겁니다. 내 돈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서. 아 주식처럼.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고 제가 이제 IPO, IEO, IDO, ICO 이렇게 써놨는데 솔직히 IPO는 다들 아시죠? 거래소 상장하는 거. 기업이 이제 상장했다. 그럼 이제 기업이 상장해도 개박을 벌죠. 근데 상장하기가 힘들죠. 근데 코인은 이것보다는 조금 수월합니다. 왜? 거래소에 아직 제재가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래소에 제재가 딱히 없습니다. 사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정부가 관여를 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네. 국내는 아예 규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 IEO, IDO는 얘는 이제 원래 단어가 있고 얘는 IEO, IDO 두 개가 있는데요. 얘는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IEO는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D는 D 익스체인지의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덱스 거래소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IEO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는 은행처럼 그 플랫폼 거래소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상장을 하면 그 회사 코인을 거래소가 삽니다. 그러고 여기서 시장 거래를 해요. 네, 그게 그런 거래소 빗썸, 업비트 이런 데 올라가는 게 그래서 IEO고요.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한다. 근데 걔들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IDO는 우린 중앙화가 아니야. 이건 블록체인 정신이 아니긴 해요. 누가 개입을 했잖아요.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개입 없이 유저들끼리 필요한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쓸데없이 중간에 끼는 거거든요.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은 다이렉트로 P2P처럼 연결하게끔 만든 거래 플랫폼이 이제 덱스 거래소, 네,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얘기하면 명동에 가시면 구독방에서 외환 거래 해주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은행에 가서 나는 엔화가 있어. 너 엔화가 필요해? 원화가 있어? 그럼 난 원화가 필요하니까 내가 엔화 줄게. 너 원화 줘. 이 개념이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 있습니다. 네. 공모가처럼 결정하는 게 있나요? IEO는 합니다. 누가 거기서 결정을 하나요? 거래소에서 공모를 결정합니다. 원래는 금액을 정하잖아요. 주식 정하는데 거래소랑 상장할 회사랑 둘이 결정합니다. 그냥 내부에서 심사위원회가 있긴 해요. 근데 좀 뒤에서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ICO는 뭐냐면 얘도 상장을 하는 거긴 해요.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또 상장은 아닙니다. 말장난 같은데 개인한테 코인을 팝니다. 그냥 거래소. 그러니까 제3자 주식 파는 것처럼 이제 사주 파는 것처럼 코인을 비상장 거래. 네, 비상장 거래. 근데 비상장 거래도 그래도 거래소가 있잖아요. 얘는 거래소가 아니고
그냥 정말 지갑이 좀. 네 지갑이죠. 야 내가 이거 만나서 해가지고 만나서 야 너 돈 투자해 내가 코인 줄게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가기 전입니다. 얘는 휴지가 될 확률이 좀 더 높죠. 하지만 얘는 제대로 이제 휴지가 안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아갈 수 있죠. 지금 요렇게 많은 국내에도 엄청난 분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파이콘이라고 있어요. 파이콘이라고 지금 요새 우리나라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냥 코인 쪼가리인데 그거를 몇십억을 때려서 사고 계십니다. 이게 뜰 거야 뜰 거야. 혹시나 근데 또 그런 분들은 그걸 잘해요.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자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럼 블록체인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데이터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는 그 링크드 리스트, 뭐 체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데이터들은 자 제가 이 리모컨을 샀다라고 하면 그냥 리모컨 하나 산 게 끝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는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샀고요. 대표님이 두 번째 똑같은 제품을 샀어요. 그러면 이게 1번 제품이고 2번 제품이다 라면 2번 제품에 그 앞에는 그럼 내가 2번인데 1번은 뭐야 하고 제 정보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샀는지 어떤 건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다 담아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보는 기존에 우리는 데이터를 올리면 회사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건 나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정보라고 하지만 공개해 준 것만 볼 수 있는데 얘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쟤네 둘이 뭐 샀는지 대표님 다 보실 수 있어요.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큼 뭘 했는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칠 수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는 수정 삭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말 바꾸기 하죠. 삭제하고 데이터를 날리죠. 근데 얘는 삭제 수정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의라는 단어들이 블록체인 상에는 많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그게 정말 맞는 데이터니 아니니라는 거를 이 블록체인을 만든 시스템의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연합들이 있어요. 거기서 시스템의 컴퓨터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거 맞는 데이터니 맞는 데이터니 맞는 데이터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만장일치가 돼야 만장일치거나 아니면 뭐 플랫폼이 조금 다르지만 정말 많은 수의 득표로 동의를 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등재를 해줘요. 그래야 데이터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무조건 올릴 수 있는 데이터는 또 아니에요. 시스템이. 네. 그런 게 이제 특이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사기를 못 치는 데이터라서 블록체인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보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뭐 코인도 있고 막 하는데 다 쳤다. 네. 벅스만 봤어요. 아 저도 저런 종류예요? 이제 코인들입니다. 유명한 코인들을 제가 써놨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다 아시죠? 네, 비트코인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벅스가 들어가 있는 거. 코인은 비트코인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뭐? 비트코인은 지금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이거는 하는 껴줘야죠. 이더. 그러니까 왜냐면 비트를 빼고는요 다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다 이더리움. 그래서 비트코인과 인거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차이는 얘는 나는 그 화폐야라고 선언한 코인이에요. 아. 나는 화폐로만 쓸 거야. 나를 활용하지 마.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처럼 나는 이거는 정말 가상 화폐니까 다른 데 쓰지 마 라고 선언을 한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미국에서는 얘를 뭐 지금 ETF까지 올라가 있는데 뭐 선물이고 뭐고 다 자산으로 인정하냐 마냐 계속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 얘가 이제 양대 산맥입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러시아의 비탈릭이라는,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얘는 19살이었어요. 19살이었는데 이걸 뭐냐면 아빠가 개발자였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사토시라고 하는 일본의 얘를 만들어낸 전선. 그 전설의 그 문서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서술한 그 문서를 아빠가 얘한테 보여줬는데 얘가 그걸 보고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되게 신화창조 정세 같네요. 네. 음. 그랬는데 얘가 시간은 빵 떴죠. 동호회 근데 얘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화폐야라고 실수 말씀드렸잖아요. 얘만 쓸 수 있어요. 자기만 내가 뭘 알면 얘는 가치가 없는 애예요. 근데 얘는 뭘 했냐면 날 마음껏 활용해 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얘를 파생해서 그래서 얘네들 코인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용화폐 뭐 굳이 따지면 달러처럼 여기서도 쓸 수 있고요, 저기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내 거를 활용해서 카피해서 똑같이 부채품을 만들어 니들끼리 써?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얘는 이제 레이어 개념이 나와요. 레이어 1입니다. 이제 계층이 있어요. 레이어가 총 3개가 있는데 레이어 1의 개념이고요. 얘네들은 얘가 속도가 느려요. 왜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처리할 때마다 이제 엄청난 그 데이터 처리랑 그다음에 자원이 들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고 그 속도를 처리하는데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니 많이 들었죠. 채굴한다고. 채굴하는 게 그거를 같이 계산을 도와주는 컴퓨터를 돌린다예요. 그럼 그거를 돌린 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자원을 써서 네가 해야 될 계산을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란 보수를 줘. 이게 채굴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한 번 하면 그래도 근데 이게 이체를 하던 뭘 하던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은행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체하면 몇 초 만에 이체가 되죠? 눈 깜짝하지. 눈 깜짝하게 되죠. 네. 얘는 좀 빠릅니다. 얘도 좀 빠른 편은 아니지만 얘는 한번 이체하면 분이 걸려요. 분. 네. 분했어? 안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하다가 몇 분 지나면 들어왔네? 근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라졌어.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연산하면서 그 자원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채굴을 보상을 이 재단 자체에서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내가 이체를 실행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은행 이체할 때도 저희 500만 원 이렇게 수수료 내잖아요. 그럼 얘도 수수료를 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연산이 많으니까 이더리움은 그 이체 수수료, 이제 가스비라고 합니다. 코인판에서. 가스비가 엄청 비싸요. 이체하는데 4만 원 막 해요. 쌀 때. 4만 원 내고 1원 이체하실래요? 안 하죠. 근데 얘는 그렇게 그 비싼 가스비를 내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왜 하냐? 얘 하나의 가격이 지금 230만 원이거든요. 뭐 소수점 거래가 되긴 하지만 근데 걔가 올라가니까 볼 수가 있으니까 4만 원쯤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반대로 엄청 망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계승을 한 얘네들이 레이어 2입니다. 속도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넌 채굴하지 마. 채굴하면 너무 복잡하고 뭐 수수료만 비싸니까 채굴은 하지 말고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뭐 너희들이 보상을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걸 많이 써 라고 하고 속도를 계산한 게 레이어 2라는 개념이고요. 걔들은 이제 채굴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팔지 마, 갖고 있어 뭐 이런 작업 증명 방식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다시 만든 겁니다. 이걸 베이스로 독자적으로 만든 애들도 있고요. 이 애들을 그대로 계승해서 만든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다 해외 프로젝트들이고요. 테더는 달러에 기반해요. 그래서 가치가 달러랑 똑같습니다. 얘는 이제 1테더가 1달러예요. 그래서 얘는 그 화폐 단위로 USDT입니다. 네, 그래서 USD 테더예요. 그래서 1코인이 1달러랑 똑같아요. 근데 달러가 변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안정화 코인, 안정화 자산으로 갖고 있는 코인. 왜 이제 바이낸스는 거래소인데 자기네들 거래소 하면서 자기네들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요. 얘는 전 세계에서 쓰는 거래소거든요. 근데 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나머지들은 속도가 빠릅니다. 얘는 트론은 중국에서 만든 얘고요. 플레이트는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국내에는 카카오밖에 없어요. 네, 국내에서 덕수도 있죠. 저희는 아닙니다.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껴놓은 거예요. 아, 너무 덕수도 국내에 있잖아. 덕수랑 플레이트는 동급.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다른 코인들도 훨씬 더 많은데 얘네만 써놓은 이유는 이제 저희 거 빼고요. 얘네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는 코인이에요. 생태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초통화들입니다. 네, 다 기초통. 얘는 솔라나는 생태계 솔라나 코인이고요. 리플이라는 생태계 리플 코인이에요. 얘는 폴리곤이라고 하는 생태계 이제 매틱이라는 코인이 있고 얘는 뭐 그냥 기초통화. 바이낸스는 이제 BNB라는 코인이 있고요. 트론은 똑같아요. 트론 생태계 트론 코인이에요. 중국. 자, 클레이트는 클레이라는 코인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도 다 이더리움 베이스에서 나왔고요. 얘네들은 이더리움 베이스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얘는요, 그냥 얘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었지만 얘랑 그 프로그램 코드 포맷이 똑같아요. 그냥 이더리움을 만든 거는 그대로 클레이튼으로 바꿀 수 있어요. 코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갔어. 네, 근데 얘는 왜 우리나라에 얘밖에 없냐라고 하면 아마 어디 막 돌아다니시다가 뭐 블록체인 한다 아니면 블록체인 그게 막 그 뭐 메인넷을 만들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다 계산입니다. 이런 거 하다가 잡혀갈 것 같은데. 다 뭐라고? 개사기. 더 세게 말해서. 대사기. 사기. 그냥 사기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이게 아유, 그 사기는 안 돼요. 안 맞는데 왜냐면 메인넷이 될 수가 없어요. 맨 뒷장에서 그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걸 유일하게 하고 있는 애들이 카카오인데 카카오는 우리는 다 카카오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있잖아요. 자본도 있죠. 시스템도 많고 실력들도 있는 개발자들도 그래서 국내에서 손에 꼽아요. 그런데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했잖아요. 걔들 자원 가지고도 얘들이 맨날 장애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개사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운영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일반 회사가 갑자기 우리 메인넷 만들고 블록체인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판단하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거는 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위에 의미의 있다. 위인가요? 밑에 클레이튼을 깔고 있어요. 클레이튼 기반에서 만든. 클레이튼을 그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생태계고요. 많이 그래서 생태계랑 코인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엄연히 다르다. 왜냐면 보통 이름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네. 그래서 클레이 같은 경우는 클레이튼이야 클레이야라고 이제 막 물어보시거든요. 비슷비슷하잖아요. 클레이는 코인 이름이고요. 클레이튼은 클레이를 만든 생태계. 브랜드 이름. 네. 생태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원화 쓰는 것처럼 한국이 클레이튼이고요. 원화가 클레이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자, 이게 이제 블록체인 어떻게 작동하냐? 네, 이건데 뭐만 써 있어.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려워 보이지 않아? 저희가 은행에다가 뭔가 그 이체를 해야 되는 행위들, 아니면 출금을 해야 되는 행위들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액션을 하는데 이 블록체인 상에서도 이체를 하거나 만들거나 기록을 하는 행위들을 해요. 걔를 하는 행위 자체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발생하려면 어떤 걸 할지 데이터를 넣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00을 이체할 거야, 아니면 100을 내놔, 아니면 보내줘, 아니면 내가 100을 저장할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이 그 생태계에 묶여져 있는 운영하는 서버들한테, 아니면 아까 채굴하는 그런 사람들, 컴퓨터들한테 똑같이 전파를 합니다.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해서 똑같이 전파해요. 해서 야 이런 게 있대, 왔대, 해달래, 검증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다다다 오겠죠. 그럼 뭐예요? 맞대 합니다. 맞으면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얘가 페일이 떴다, 그럼 얘는 생성이 안 되고 실패가 뜹니다. 그러면 걔는 이체 실패예요.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대신 이력은 남아요. 너 실패야. 뭐가 안 맞대. 근데 그게 보통 프로그램 오류가 아닌 이상 다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개념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뻥이에요. 근데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의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거의 대부분 동의해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을 하면 됐어 라고 했을 때 실제 이체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시스템에 다 기록이 남고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블록체인이 왜 이렇게 기술들을 설명을 해드렸냐, 왜 이슈가 되냐라는 것들은 지금 이제 이런 크게 6가지 카테고리에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블록체인이 많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이에요. 자,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앞에 보시는 두 번째 화폐, 비트코인은 다 들어보셨고, 네. 근데 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디지털 자산이 뜨고 있냐? 지금 저희가 그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려면 돈 들여서 돈을 찍어야 되잖아요. 얘는 그만큼의 돈이 안 들어요. 왜? 컴퓨터에서 그냥 50억 그리고 50억 나오거든요. 가스비 아까 봤어요. 가스비도 한 번만 내면 돼요. 50억 개 만드는데. 근데 종이는요 계속 장당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훼손이 되죠. 근데 얘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훼손이 안 돼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행 비용이 없어지죠. 그리고 투명하잖아요. 돈 세탁이 안 돼요. 왜냐면 화폐는 내가 갖고 있고 어디 짱 박아놓고 그냥 은행 안 하고 거래면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돈 세탁이 가능하잖아요. 얘는 돈 세탁이 안 돼요. 이체를 해줘야지만 쓸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돈 세탁 할 수가 없죠. 이력서 다. 요새 세금 체납 저걸로 압류한다고. 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폐로서도 언젠간, 근데 빠른 시일에는 안 될 거예요. 절대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할 것 같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저게 가상화폐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 주고 산 거라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저거를 다시 이거를 전 세계에서 한 개의 국가만 공식 그 화폐로 인정해서 실생활에 쓰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엘살바도르. 네,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좀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화폐를 달러라는 걸 다 버리고 우린 비트코인 쓸 거야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소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 궁금한 거 내가 말귀 못 알아들었나. 내가 돈 주고 저걸 샀어. 네. 그리고 이제 있어요. 네. 있는데 이걸 다시 화폐로 전환을 지금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주식이랑 네. 똑같아요. 네. 가능하다. 네네. 한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원래 돈 말고 화폐 말고. 근데 그거를 없애려면 정부의 기축통화처럼 돼야 되는데 그 엘살바도르만 하고 있어요. 급여도 예로 주고요. 그다음에 상점 가서 살 때도 예로 줘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시세가 시시각각 1초마다 변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점에 들어서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1,000원이에요. 먹고 났는데 갑자기 2,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화폐 가치가요? 화폐 가치가. 지금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좋은 그래서 점은 분란이 되게 많았어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은행권을 많이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시민 국민들의 거의 한 맞아요. 40% 이상이 은행권을 사용 못하는데 기본층이라서 네. 이거는 지갑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뭐 달러라든지 뭐 이제 교환할 때 그쪽 사람들은 뭐 2배를 더 주고 3배를 더 주고 수수료를 주고 달러를 환전해서 그 달러로 기술통화를 썼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모두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저거 화폐가 없고 그냥 달러가 결정해서 투명되는 그렇죠. 화폐였는데 네. 이게 인플레도 심해지고 막 이게 하다가 결국에는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그쪽 금융 구조가 원래 그래서 불합리했기 때문에 네, 저게 그렇죠. 먹혔구나. 네, 먹힌 거죠. 네. 베트남에도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열심히 썼던 백신 인증, 그게 다 블록체인입니다. 아, 그래서 한 번 쓰고 백신 인증을 하면 병원에서 인증해놓고 서버로 보내면 그냥 바로 생기죠, 앱에. 그리고 그게 다 기록이 블록체인으로 남아져 있어요. 블록체인이었어요? 몰랐네요. 블록체인. 인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에디블록이 왜 이걸 블록체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서버가 여러 군데 있다는. 그러니까 뭐 얘는 서버가 필요가 없긴 해요. 아. 네. 이게 기록만 드니까. 이더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블록체인은 되어 있어요. 네. 대신 이게 위변조가 안 되죠. 삭제가 안 되잖아요. 접종 기록 없앨 수도 없어요. 한 번 하면 끝이. 네, 그것 때문에 썼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NFT는 이제 밑에랑 같이 좀 연결이 되는데 얘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제 물류도 이력, 추적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도입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출고했고 출하했고 이력이 원래 다 데이터베이스에 남는데 얘를 블록체인에다 남기면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변조가 안 돼요. 연결하는 네, 바로 스캐너를 찍으면 바로 끝나요. 그래서 언제 나갔어, 추가했어, 안 했어, 뭐 뭐야 이게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류에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의료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작품 쪽은 이제 NFT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이 이제 NFT를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이게 뒤에 가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NFT를 블록체인이랑 똑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앞에 논이 붙어 있어요. 펀저블 토큰인데 대체 가능한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 네, 그래서 FT랑 NFT를 알면 됩니다. 기존의 앞에 제가 화폐라고 설명했던 애들은 다 펀저블 토큰이에요. 대체 가능한 토큰. 근데 그 시점이 NFT가 나오기 이전 시점에는 이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펀저블 토큰이라고 안 하고 그냥 코인이다, 토큰이다 라고 했었던 겁니다. 걔들도 다 코인도 토큰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그 블록이 하나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블록을 토큰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게 화폐로 썼을 때는, 화폐는 거잖아요. 제가 1,000원을 갖고 있어서 근데 1,000원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던 1,000원이 대표님한테 드렸다고 해서 1,000원의 가치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게 펀저블 토큰이에요. 근데 논 펀저블 NFT는 내가 갖고 있는 1,000원이랑 대표님이 갖고 있는 1,000원이랑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NFT를 이제 이해하기 힘들어지시는데, 왜 다르냐? 똑같은 건데 내가 갖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얘 가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미술품 작품에 쓰이는 거고요. 저게 약간 아까 사기 비슷한 말장난이에요. 네, 말장난.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커빙거 같은 거 있나요? 굿즈인데. 네, 굿즈입니다. 아, BTS BTS 굿즈. 보이나요? 아, BTS. 네, BTS 굿즈입니다. 없어서 못 사니? 대체 불가죠. 예, 여기 진로 소주컵. 얘도 없어서 못 사요. 이제 안 팔죠. 스타벅스 다들 이제 난리 나죠. 하나 뜬다고 하면. 자, 얘는 한정 수량이고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을 때도 사고 팔 때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그리고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면 이거 정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도 안 써. 이거 컵 하나는 무슨 뭐 몇만 원 주고 사니?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찐팬들은 이게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어떻게든 돈 주고 사잖아요. 그 개념을 NFT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냥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왜? 그냥 이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하는 게 가치다. 네. 근데 개념은 사실은 또 그 NFT를 하는 뭐 저희도 그렇지만 똑같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는 그걸 팔 때요, 팔 때. 팔 때. 네. 그리고 시장이 결정하죠. 시장이 네, 시장이 결정하죠. 하지만 가치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이 가치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이거 아시는 거 있으신 분? 그렇지. 4개 중에. 예? 뭐죠? 고릴라. 뭐죠? 고릴라. 하나로 아시는 거 있어요? 오래는 안 해봤어요. 삼판? 들어보긴 자, 얘는 BAYC고요. 저쪽은? 슬픔. BAYC라는 전 세계의 NFT의 붐을 갖고 온 애입니다. 다 처음 봐. 원숭이. 얘가요. 정말 얘가 지금 얼마죠? BAYC가? 얘 바닷가 얼마예요? BAYC? 현재 100도 30이던가 100이더예요? 지금 좀 내려서 한 88, 2도 정도 하거든요. 그럼 한 네,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억 정도 됩니다. 네. 이 그림 한 장이요. 네. 얘는 이제 두들스라고 하는 얘도 한 1,000만 원 많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1,000만 원 정도. 그 캐릭터가? 하나 네. 갖고 싶어. 두들스는 좀 예쁜 것 같아. 제가 15, 2도에서 샀거든요. 네. 그리고 얘는 두들스 있다고. 얘가 왜 이슈가 됐냐면 이 NFT로 이것도 원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그린 작가가 이건 블록체인에서 NFT라는 게 있네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그냥 올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는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거 뭐야? 이 원숭이 뭐야? 원숭이 뭐 하더니 막 연예인
그 해외에 내놓으라 하는 이제 뮤지션들이 사서 막 프로필 사진을 놓고 막 이러면서 가치가 막 올라간 거예요. 야, 저 쟤 뭔데 저런 이미지 가지고 막 프로필 사진 해놓냐 이러면서 이슈가 되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지금 이제 몇십억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럼 얘는 무슨 기능이 있냐?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림 쪼가리예요. 파티합니다, 파티. 네. 파티하죠, 전 세계에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와, 우린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진짜로 개사기네. 저기. 만들면 가치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가치를 그냥 그걸 산 사람들 아니면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개인보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네. 자, 얘도 똑같고요. 얘는 이제 여기는 국내 프로젝트입니다. 얘는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고 얘를 보고 국내에서 작년 가을에 나왔습니다. 개소리 클럽이라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비싸. 국내 1호 NFT 떡상. 이거 도트거든요. 컴퓨터로 돌린.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얘네도 돈 좀 벌었죠. 자, 얘는 메타콩주입니다. 메타콩주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희 이두희님. 네, 저는 이두희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네. 얘는 좀. 근데 이제 이거는 이두희라는 분이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와이프분이 아이돌이에요. 이두희라는 이제 개발자가 있습니다. 서울대 해커 출신 홍진호랑 같이 나온 거가. 성공한 개발. 네. 테크트릭 잘 탔죠. 우리 회사 근처에. 네. 잘 탔는데 이제 결혼하고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하면서 얘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얘도 전시인이 있어요. 해외에 다른 고릴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걔를 백견님 아니 뭐 이런 논란이 맞지만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거고 얘를 만들어서 몇십억을 벌었습니다. 팔렸거든요. 얘가 하나에 3천만 원씩 합니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졌죠. 여기 사신 분 저희 뒤에 계세요. 3천만 사셨던 분. 네, 팔았습니다. 3천만 원 주고? 아니 저는 3천만 원 저는 그때 한 1,000만 원? 처음에 샀어요. 저 네. 거의 처음에 얼마? 몇백만 원. 120만 원 정도 샀었는데 그게 3,400만 원이 됐었어요. 팔았어요? 못 팔았죠. 아하. 그럼 3천만 제가 얼마나 원 팔았어요? 팔았어야 되니까 안 돼? 최근에 원래 오르면 못 아, 지금 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아. BAIC 저게 될 것 같아서 그 지금 얼마예요 저거? 지금 100 얼마 정도. 약간 50만 그 원. 똔똔이네 본전? 그렇죠. 아이고 아깝다. 그리고 판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 것도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유명하니까 거기 가지고 계셨나요? 막 하이비라고 하는데 이슈가 많이 돼요. 그리고 홀더 파티를 한다 얘가. 이거 산 진짜가 사람 있어서 방탄인 줄 알았어요. 블록체인 해피. 네. 비트코인 해피. 방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가 홀더 파티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화가 생성이 되는데 돈이 많아졌어요. 그 와이프가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파티 때 겁나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연예인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 파티에 같이 참석해서 같이 파티를 즐길 수 있어요. 네. 그걸로 이슈가 엄청 됐어요. 그리고 또 그걸 어디서 하냐면요. 한강의 유람선을 통째로 빌려서 합니다. 그러면 와 내가 평상시에 해보지 못하는 경험들을 내가 이거를 구매해서 갖고 있으면 참가할 수 있어요. 추천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많이 갖고 있으면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근데 가면요 연예인들이랑 오면서 메인에 걔들이 이제 주류가 돼요. 사신 분들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평을 들어보면 부산 그렇게 점점. 걔네 노는 데에 껴서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고요. 이제 지난 주말이죠. 그저께 서울랜드에서 이 도지 사운드 클럽이 서울랜드를 통째로 빌려서 파티를 했습니다. 저 갔다 왔어요. 못 갔습니다. 거기에 메타콩즈 부스도 있었는데 메타콩즈 주최 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걸 구매한 홀더들이 부스를 돈 내고 돈을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스를 꾸미고 운영을 하고 거기서 막 재료 춤추고 막 아, 그런 자기들끼리 하세요. 들어갔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NFT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국내 아직 뭐 한 1,000만 명이 안 된다라는 그런 통계들도 있어요. 국내 총 인구 중에. 그러니까 아직 되게 작은 네, 작은 시장인데 하는 사람들은 정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PFP, 사람 P2E, 유틸리티 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기능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프로필 픽처 생각나면 얘기해요. 그다음. 네 아무튼 프로필 사진이에요. 프로필 사진용으로 써라. 네 그냥 이미지예요. 네가 이걸 사면 이 이미지는 네 거야.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 저장해서 맘대로 써. 근데 얼마? 이거는 20억이고 너는 3천만 원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이미지 쓰려면 아니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서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 거야 주장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가지려면 네. 사실 우클릭해서 저장해서 써도 돼요. 네. 그래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생태계를 더 좋아해요. 왜? 내게 계속 누가 막 갖다 써요. 그러면 유명해지죠. 눈에 보이겠죠. 유명해지죠. 그럼 내 거 가격이 올라요. 진품의 가격이 올라. 그렇죠. 이상한 시장이죠. 근데 기능은 그게 끝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사가지고 좋아요. 아 정말 이쁜 게 나왔어. 그래서 액자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이미지를 우클릭해서 다른 일로 저장을 하고 그거를 내가 인쇄소에 맡겨서 내가 액자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얼마? 20억이요. 그게 이제 PFP입니다. 자, P2E. P2E는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을 하면 자 아이템 매니아 다 써보셨죠? 아이템 매니. 게임을 할 때 아이템 그거만에 거래했어요. 리니지 뭐 칼, 리니지 아이템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 거래를 했었는데 얘는 P2E 개념이 나오면서 뭐가 됐냐면요. 캐릭터도 돈 주고 사야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NFT를 안 사면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왜? 캐릭터가 NFT가. 왜 그러냐? 그 NFT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요. 코인을 착각해요. 게임 머니가 원래 게임 머니에서 쓰고 끝이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원래 게임 머니로 들어왔던 것들을 코인으로 바꿔줘요. 어떤 코인? 얘들의 코인. 자체 코인. 근데 그 코인 어떻게 되냐? 거래소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현금화할 수 있죠. 그래서 P2E예요. 플레이 투 언이에요. 저 게임 이름이 뭔가요? 얘네요? 아직 다. 얘는 슬라임팜이고요. 얘는 클레이 다이스라는 카드 게임이에요. 플레이다이스 저기 있었어. 얘는 슬라임팜. 이거 그냥 이런 얘 캐릭터가 NFT예요. 이거 하나에 몇백만 원. 그러니까 이제 VPN을 쓸 줄 아니까. 근데 그거를 사야지만 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유로로 써도 괜찮긴 해요. 그래서 몇백만 원 없으면 이 게임을 못 하십니다. 자, 얘는요. 이 카드를 사야 돼요. 카드 게임이면 카드가 능력치가 있잖아요. 능력치 좋은 카드를 사야 이겨요. 그럼 그 가격이 더 비싸겠죠. 그럼 카드를 이기면 토큰을 줘요. 그럼 그걸 다시 현금화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카드를 사거나. 네. 더 좋은 카드는 못 삽니다. 그거는 또 살 수 있는 코인은 다른 코인이에요. 막 그런 시스템이에요. 돈을 벌려고 돈을 써야 돼요. 그건 뭐 현실이랑 똑같지만. 채굴기를 사거나 캐릭터를 사거나. 네. 근데 하지만 국내는 불법입니다. 불법. 안 됩니다. 아. 네. 이거를 사행성으로 게임 등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못 하고요. VPN을 써서 해외로 우회 접속하시면 쓰실 수 있어요. 국내는 M2는 됩니다. 네. M2는 됩니다. 여기 M2를 빼먹었네요. M2가 자, 중요한데. 네. M2는 자, M2는 그 뭐야? 진심이야. 머신이에요, 마이닝이에요. 무브예요. 무브예요. 무브투어 맞아. 아니에요. 무브투어 아니에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 걸음수가 캐릭터를 나가는 산다고 거지. 했잖아요. 네. 신발을 삽니다. 신발을 사요. 그럼 신발을 사가지고 신발 앱에다가 채굴기예요? 네. 아니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그 앱을 키고. 본인이에요. 그래서 막 몇 킬로 뛰어서 내가 내가 운동한 지금이에요.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만큼 보상을 해줘요. 뛰고 걷고 캐시워. 네. 아니 그냥 캐시워크랑 똑같아요. 캐시워크랑 똑같아요. 근데 걔는 광고를 보잖아요. 네. 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뛰기만 그것도 하면 돼. 없고. 그냥 뛰기만 하면 돼. 근데 에너지가 맥스가 있기 때문에 신발 개수를 많이 사야 이제 맞아요. 에너지가 늘어나고 그러면 네. 벌 수 있는 돈이 늘어나고 좋은 신발도 있어요. 비싼 신발도 있고. 비싼 랭킹의 네. 신발들이 있고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네요. 러너를 하면은 요즘 아무 조금 상관없어. 더 배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뛰는 게 더 많이 벌어요. 워커보다 돈을 조금 매일 더 밤 많이 그거 사서 뛰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늘 뛰는데 덜 그 신발 필요 없어요. 벌어요. 네, 조만간 렌탈 기능 나온다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신발이 P2E도 좋아야 그렇고 돼요. M2E도 그렇고 좀 불신론자 중에 하나인데 뭐 화면에서 뛰는 거잖아요. 아니 몸으로 뛰는 거예요. 몸으로 뛰어야 돼요. 그냥 몸으로 몸으로 뛰어야 돼요. 뛰어야 몸으로 돼요. 뛰어야 돼요. 그 앱을 키고 걸어야 핸드폰을 돼요. 들고 걷던 뛰던 해야 돼. 방 안에 뛰면 안 되고요. 위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GPS로 가야 GPS로. 돼요. 그 그럼 신발은 이제 들어가고. 걷기 앱 뜨는 것처럼 네. 앱마다 네. 다른데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작년에는 150원이 제일 싼 거였고 음. 신발로서의 기능도 괜찮은 거죠? 없어요. 신발 신발은 실물 없습니다. 없죠. 실물은 없습니다. 이거 NFT 타는 거죠. 네, 그냥 아, 네, 저는 그림입니다. 그냥 신발 게임 그림. 캐릭터 사는 거랑 똑같아요. 신발 그림이.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게임을 하면서 주냐, 뛰어서 주냐. 그리고 원래 이제 신발은 요새 내가 나오는 원하는 거 게 이제 신으면 되는 유틸리티입니다. 그죠? 아니 그 자기 신발은 신으면 되고 네, 앱에서 네, 비싼 그렇죠. 신발 사셔야 돼요. 그림으로. 근데 유틸리티가 이제 요새 다시 또 막 그게 이슈가 되기 탑재되는 시작하는데 신발인 거. 되는 이유는 제가 얘네들을 불신하는 거랑 좀 똑같아요. 게임을 했는데 왜 돈을 줘? 실물 그다음에 주는 이거 것도 뛰기만 했는데 왜 돈을 줘? 어디서 돈을 벌어서 돈을 줄 건데가 그러니까.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불신을 하고 있는데 유틸은 뭔가 그 플랫폼이 있고 서비스가 있는 생태계를 한 서비스들만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아, 근데 까셔서 돈을 벌고 있죠. 현금화를 해야지 원래 돈이 되는 거라서 저는 아직 계속 레벨업만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로 해야 그 시간이 늘어나고요. 현금화를 못 사시게 하시겠네요. 아직 상당하지 않았거든요. 워크는 상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아직은 아까 그냥 거래소에 수준입니다. 올랐어요. 네, 거래소에 거래소에 안 올라가 있는 가장 ICO 단계에 있는. 아까 토큰 그 상태. 일단은 뭐 쌓아놔야 하는 되겠네요. 네, 쌓아놔야 네. 근데 유틸리티는 얘가 이제 푸빌라 신세계입니다. 왜냐면 벨리곰이라고 이제 롯데 거고요. 이게 저희 겁니다. 네. 자, 얘는 뭐냐면요. NFT를 사면요. 신세계 VIP 회원 있는 거 아시죠? 스태프는 뭐 1년에 400만 원 내 매출을 구매를 하면 진짜 회원권이 나오고 발레 파킹을 해주고 MVG는 4,000원인가요? 잔신만. 4천인가요? 한 달에 400짜리 뭐죠? 1년에 400이면 한 달에 40만 원은 많을 것 4천인가요? 같은데. 1,000만 원인가? 한 달에 100만 원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백화점 VIP 네, 네. 1년에 4,000원. 1년에 4천인가요? 네. 걔를 해야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NFT를 사면 누릴 수 있어요. 저게 3천만 원에 팔려요. 그래서 네. 그것도 평생 1년 네, 1년 근데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가끔은 있습니다. 횟수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제일 싼 거는 한 달에 커피 한 잔, 라운지 할인 혜택, 그다음에 발레 파킹, 가장 낮은 거는 네. 멤버십 혜택 그냥 앱에서 까는 거랑 앱에서 까는 거랑 주차 똑같아요. 주차 이용 뭐 2시간 기본인데. 네. 근데 이제 제일 비싼 것들은 그 4천만 원을 사야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처럼 다 돼요. VIP 주차장 가능하고. 그래서 얘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제일 싼 게 지금 얘가 800크리니까 32만 원? 32만 원 정도 돼요. 네. 얘는 롯데 겁니다. 빨리 팔래. 롯데가 2주 전에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얘는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세븐 편의점, CU 걸려 CU? 네. CU인가 GS인가? 편의점 쿠폰을 나눠줘요. 5,000원짜리.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에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끼리 손님들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여기서 롯데월드에서 놀자라고 파티를 한대요. 오, 맞아요. 할만하네. 실제로 저기 해준다는 얘기네. 네. 한 번요. 밤에 대신 할 저녁에 이제 밤에 이제 마감하고 할로윈 파티처럼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이제 괜찮네라고 들어보죠. 우리 너무 네. 좋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혜택이 그게 있습니다. 얘가 벨리곰 인형이에요. 이제 올해 초에 막 나와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얘 그 팬미팅을 합니다. 아. 그럼 어린이들 되게 많아요. 어린이들 줄이 막 쭉 서 있을 거예요. 아, 벨리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 줄이 있는데 갖고 있으면 이 줄을 패스하고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베리 패스. 줄안 써도 돼. 줄 안 그래서 써도 돼요. 사진 찍을 수 있대요. 엄청 좋네요. 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으면 여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특혜인데. 대단한 티켓이에요. 광고 내는 거예요. 애들 울고. 대단한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슈가 됐는 게 야 여기 애들이 엄청 서 있을 때 애들을 쌩까고 내가 가야 돼? 라는 게 이슈가 엄청 됐어요. 그리고 원래 있잖아요 그런 게. 네. 그렇죠. 롯데월드 근데 패스처럼 그리고 영화 예매권을 6개월에 한 번씩 줍니다. 1인 2매. 롯데시네마. 지금까지도 나쁘지 않은데. 뭐 전혀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일까요? 얼마면 사시겠어요? 아, 네, 그분의 가격이고. 자 이런 혜택이 있어요. 한 200만 원 해요? 지금 40만 원 좀 안 돼요. 40만 원 안 될 거예요. 네. 역시 매력이 없었어. 그 돈 주고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아직 그 오픈이 안 됐거든요. 지금 아직 오픈이 내일 안 된 모레 상태인데 오픈. 내일 모레 그래서 오픈해서 그런 게 되는 잘 거고요. 뜨면 또 그래서 올라갑니다. 저희 거랑 좀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그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저희가 판매했을 때는 얘네들이 없었어요. 유틸리티는 우리밖에 없었거든.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시사회든 아니면 연극 공연이든 볼 수 있게끔 1인 2매를 드려요. 그래서 장만이를 사면. 네. 그래서 3만 원, 6만 원 정도 되죠 매달. 한 개만 있어. 언제까지? 제가 없어질 때까지.
이 프로젝트의 모토였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얘네들은 그 혜택으로 그 가격을 환산해 보면 훨씬 더 비싸고 혜택이 적어요. 저희는 훨씬 싸고 혜택이 더 많고. 근데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라서 이름을 몰라서 아직 저평가.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비교표를 올리세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 분들의 한 분이 잠깐만. 그걸 정리해가지고 네. 이제 뿌리고 계세요. 인스타 유튜브에 쭉 네. 올리면 그래서 트위터 그렇게 같은 거 해줘. 네, 트위터에서 막 뿌리고 계시고. 자, 전시회 이런 것들은 미술 작품들이 NFT로 많이 되는데 미술 작품은 원래 인정을 못 받아요. 모작이 많이 나오고 이게 진품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로 만들고 소유권을 똑같이 NFT에 넣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FT 초창기에 작년부터 미술 시장에서 엄청나게 NFT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미술 하시는 분들, 아트 하시는 분들이 프라이드가 너무 세서 이게 시장 활성화가 안 됩니다. 네, 가격이 쓸데없이 높아요. 쓸데없이는 아니지만 원래 그 정도의 가치가 있으셔야 되겠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랑 현실이랑 혼동을 하고 계셔서 되게 높아요. 미술 작품 원래 가격하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똑같이 적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좀 가격이 이제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원래 NFT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좀 잘못 쓰이고 있기도 하지만 내 소유권, 내 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토큰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내 NFT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서 쓰냐? 그리고 저 NFT를 사면 어디에 들어가는데 어디로 받을 수 있는데거든요. 자, 얘도 똑같이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토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큰이라고 말씀드렸고 NFT도 토큰이에요. 그럼 지갑에 들어가야 돼요. 개념 자체가. 왜?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럼 지갑은 뭐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IEO를 하는 중앙화 거래소들. 얘네가 중앙화 거래소들입니다. 얘 빼고. 빅썸 어피트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얘는 그 증권거래소처럼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원화로 얘네 계정에다가 입금하시면 코인을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코인을 갖고 계시는 걸 여기서 현금으로 다시 바꾸실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하면 뭐 투자 증권회사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증권회사랑 똑같은 거고요. 퍼블릭 개념은 없죠. 그리고 이제 클레이 사업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얘가 아까 IDO라고 했던 그 탈중앙화 거래소 P2P 형태로 코인을 사람들끼리 맞교환하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쓰려면 코인이든 NFT든 이 지갑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얘는 좀 다른 건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뭐가 있었냐? 카이카스는 클레이튼 기반, 아까 카카오 기반에서 하는 코인이나 그 NFT 프로젝트를 하시려면 카이카스라는 지갑이 있으셔야 돼요. 뭐 돈 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국내 프로젝트는 현재 카이카스, 카카오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얘가 있고요. 얘를 제외한 국내 프로젝트가 아니거나 국내에서도 카카오 기반이 아닌 거는 다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모든 프로젝트들은 다 메타마스크 지갑을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이더리움 말고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말고도 다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얘가 다 지원을 해줘요. 뭐 추가하고 뭐 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어디다 넣어? 비트코인도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여기 갖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갖고 계시면 거기에만 돼요. 있으면 된다. 주로 뭐 바이낸스나 FTX나 뭐 다른 해외 거래소에 갖고 계시는 게 좀 더 이득이. 아이디만 있으면 된다. 네. 그럼 이제 디센트는 자 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갑 자체가 내 브라우저에 설치를 해요. 핸드폰에도 설치할 수 있지만 브라우저로 포맷하고 이러면 날아가요. 그리고 얘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은행 가서 막 만들잖아요. 가입하고 막 내 신분증 내고 해서 증명되고 내가 잊어버렸으면 은행 가서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얘는 블록체인 개념이기 때문에 초기화가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찾는다?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설정한 초기 비밀번호가 없어지면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 때 이제 시드 구문, 아부아 구문이라고 해서 단어들을 막 12개를 줍니다. 그게 있으면 내가 복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들 때 처음 한 번만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잘 적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내가 여기 만약에 막
10억어치는 넣어놨는데 컴퓨터가 날아가서 그리고 만약에 그 궁도 컴퓨터에 저장했는데 컴퓨터가 날아갔어요. 그럼 바이바이입니다. 많이 날렸죠. 그래서 많이 날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은행 개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소홀히 하면 끝장나요.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없어요.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이디 아닌가요? 패스워드가 없어요. 비밀번호만 있어요. 비밀번호만 있어요. 오로지. 근데 가끔 쟤네가 막 중간에 지네들이 막 백업하고 서버 이전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절대 못 찾아요. 자, 권리를 어떻게 권리가 없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걔네한테 막 자, 메일 보내고 블록체인은 아까 안 나가니까 절대 안 돼요. 그 얘기 하시면서 누군가의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모든 게 투명하고 오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개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자가 투명하지 않은 거. 실제 화폐를 주머니에 넣었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 변기소를 빨리 들어가면 그거랑 똑같은 끝.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라서 날아가기가 더 쉬워요. 훨씬 쉽네. 네. 근데 이거를 좀 보완하려고 인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필요하니까. 현물 존재하는 지갑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디센트라고 아, 진짜 지갑처럼 기계 장치를 사면 이게 똑같이 하드웨어에 들어갑니다. 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지문 인증이 돼요. 그렇지만 역시 그것도 없어지면 끝. 내부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할 거야. 그렇죠. 그 망가지면 끝. 끝. 대신 앱이랑 연동을 해놓습니다. 아 미리. 네. 복구는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원초적으로는 복구가 안 돼요. 이게 또 그게 한 번의 안전장치다. 네. 하지만 얘들보단 낫다. 해킹 해킹을 안 당했을 당하고. 때 해킹을 안 당하고. 돈이 많이 혈당을 내시기 들어가니까. 때문에. 네. 네. 술술 나오시네요. 네. 자, 장난 아니네. 그래서 아까 이제 투명하게 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이제 이더리움, 트론, 카카오 이제 각 생태계마다 이런 시스템을 하나씩 다 구축을 해요. 아까 그 트랜잭션 발생하고 합의를 했고 막 블록이 생성되고 하는 것들 모든 이름이 다 뜹니다. 내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께. 심심해서 이거 켜놓고 보시면 자동으로 막 계속 생성돼요. 누가 어디 얼마 이체했고 뭐 했고 다 뜹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FT 프로젝트, 블록체인 코인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 개념을 모르시면 내가 돈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얘가 돈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때려본 건지 날린 건지 뭐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다 떠요. 근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요. 근데 요새 이제 러브풀이라고 티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터지면 여기 들어가서 조회해요. 너 씨 돈 어디다 썼어? 어디로 위치했어? 그리고 거래소 지갑인지 아닌지 막 떠요. 그거를 몇 번 돌리면 못했잖아요. 아니요, 찾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그 탈중앙화 찾아요? 거래소 갔다가 다시 오고 찾습니다. 이쪽으로 넘었다가 방법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못 찾는 그 저희가 돈 세탁할 저희가 돈 세탁 사람들이 돈 세탁을 할 때 막 국가마다 돌리잖아요 계좌를. 근데 그건 찾기 힘들죠. 네. 근데 얘는 그렇게 막 지갑을 돌려요. 그럼 거래소 돌렸다. 근데 중간에 거래소가 하나에 만약에 껴있다. 그럼 끝이에요. 돌렸네. 그럼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연결이 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찾아낼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뿐. 시간이 걸릴 뿐. 그리고 이 숫자가 12자리입니다. 네. 그 16진수에 16진수로 된 12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 힘들어서. 아 16진수. 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한 글자 틀린 것도 있거든요. 비슷하네. 나중에 봤더니 아니에요. 막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든 건 있지만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충분히 추적이 가능. 소프트웨어로 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럼 사람이 일일이. 네. 아니 그게 더 빨라요. 알고리즘 하나 쌓여.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다 투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 있으면 좀 찾아. 네, 이게 메인넷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있냐 없냐가 너네 메인넷이 있냐 없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막 코인 사기 하는 프로젝트들 메인넷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애들이 얘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들 이거를 만들려고 해요. 메인을 하고 나서도 망하는 코인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메인넷 자체를 유지 못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 이게 있는데 이게 카카오의 메인넷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막 엄청난 대기업들 있죠. LG, 바이낸스, 아까 바이낸스도 있어요.
셀트리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화, 신한생명 뭐 다 있죠. 위메이드 그런 이렇게 있는데 웬만한 다 이름 어느 정도 한 번씩 어디서든 다 들어보신 뭐 아몰포시픽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 카카오가 이런 클레이튼이라는 생태계 서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 이제 해볼 거야 사업을 해볼 거야 근데 우리는 컴퓨터가 모자라 아니면 니들이 좀 우리만 증명하기에는 힘들어 니들도 같이 해 그럼 니들 서버 작업을 좀 대줘 라고 해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대신 이걸 니들이 이 작업을 하면 우리 코인이 있으니까 이걸 니들한테 보상을 해줄게 그걸로 수익을 내 라고 해서 같이 시작하고 있는 대기업들이에요. 엄청나죠? 얘네들이 컴퓨터들이 적을까요? 그거를 운영할 돈이 없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뭐 전량 투자할 수는 없겠죠. 뭐 일부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대 두 대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IDC 같은 컴퓨터 공간에 뭐 몇십 대씩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회사들이 카카오만 해도 뭐 IDC 센터가 전부 제주도에 있고 막 하니까 분당에도 있고 얘네들이 다 같이 돌려서 클레이튼이라는 생태계 메인넷을 돌리지만 장애가 발생합니다. 컴퓨터가 뻥나요. 에러가 나요. 멈춰요. 감당을 못해요. 데이터 처리량이 더 많아요. 얘들로도 못 버텨요. 그래요? 처리할 양이 더 많거든요.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부하가 생겨서 다운이 돼요. 뭐 그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처리를 그때그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네. 합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가 같이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1초에 15개 정도 합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1초에 15개를 이 모든 업체들이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업체가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만큼 이 왜 많이 들어가냐면요. 그만큼 이 데이터는 무결성에 나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개인 채굴 풀은 없어요? 다 기업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더리움 말고는 다 없어요. 트론, 되게 많죠. 뭐 솔라나 얘네들이 있긴 개인 한데 채굴 풀이 있는데 엄청 많죠. 근데 걔들은 정말 미미하죠. 걔들도 오더 받아서 하는 거지 얘들한테 얘들이 예를 들어 하나 오더를 내려주는 거지 얘들이 메인에 들어가서 그 채굴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메인넷을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고 운영하는 것 자체도 힘들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카카오도 지금 버거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꿈꾸죠. 왜? 중국도 했거든요. 중국의 일반 회사 아까 트론 같은 근데 걔들은 액수가 다르잖아요. 중국 자본은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걔들은 펀딩을 많이 받고 막 해가지고 하지만 국내에서 일반 사기업이 이거를 운영할 정도는 우리나라는 스케일이 안 되죠. 유저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생태계 안에서 뭐 엔터테인먼트, 뭐 콘텐츠, 파이낸스,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니들이 우리 클레이튼에서 클레이라는 코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활용해라 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생태계. 이더리움이랑 비슷하죠. 다른 프로젝트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처럼 클레이튼이든 트론이든 솔라든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거 가지고 들이 막 만들어서 뭔가 활용해봐 라고 만든 것들이 제2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국내에서 얘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수료가 엄청 싸요. 네, 국내 타겟으로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만든 건데 아까 이더리움은 4만 원 막 이랬잖아요. 얘는 2차는 0.02원입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 그리고 건당이에요? 건당. 그리고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1초에 15개. 근데 그 15개 한 블록 안에는 최대 20개인가 30개까지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몇 초 안에 다 해결돼요? 그렇죠. 몇 초 안에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더 많아요. 처리해야 될 양이. 더 많다. 더 어떤 많아요. 거랑 비교해서? 이 생태계에 들어와서 얘를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들이 요청을 하죠. 데이터들을 이체를 해라 아니면 데이터를 기록하겠다라는 행위들을 할 거예요. 그게 데이터들이 다 쌓이는 거고 그걸 처리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것도 그렇고요. 네, 다 똑같아요. 모든 생태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뒷장에 얘네들 다 들어가 보시면 가만히 있으면 쫙쫙쫙 바뀌어요. 시대 바뀌듯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채를 누르고 여기 들어가서 딱 바로 얘를 켰어요. 실시간으로. 제 거 못 찾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뒤에가 있어요. 못 찾아요. 그만큼 처리하는 양이 속도도 빠르고 데이터 양이 많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 메인넷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이라고 떠드는 애들은 니들이 카카오냐라고 질문하시면 될 정도로. 근데 IC에서 채굴 해가지고 수돌려서 그냥 일반인들이 막 몇만 명이 채굴을 사죠. 하죠. 네. 근데 그건 사실상 채굴이 아니에요. 그냥 발행한 거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실제로 채굴하는 거. 아, 채굴하고 이더. 네네네. 그게 이더나 솔라나나 트론 몇 개들이 있죠. 네. 걔들은 가능해요. 여기에 붙여서 하는 애들. 그건 가능합니다. 그 이제 GPU를 쓰죠. 그래픽카드에 연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까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검증, 디지털 데이터 검증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는 연산을 하는데 CPU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픽카드 GPU에서 해요. 그래픽 연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산술 연산이 아니라서 GPU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왜? 채굴하려고.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으면 채굴이 빨라지거든요. 성능이 좋으니까. CPU를 안 쓴다는 게 이해가. CPU는 안 써요. CPU가 10개 처리할 때 GPU는 100개 100개 처리할 수 있거든. GPU 성능이 더 좋아요. GPU가 더 성능이. 왜? 걔는 CPU랑 램이랑 같이 있거든요. 아, 네, VRAM이 같이 있어서 훨씬 더 좋아요. 처리 못하게 그래픽 연산까지 갈 수 있고. 네. 이제 하나만 하면 CPU가 빠른데 100개 처리하려면 GPU가 빠르. 네. 얘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렌더링 할 때 정말 1초에 수억 개의 연산을 하면서 그리는 거거든요. CPU는 그냥 단순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빨라요. 그래서 채굴할 때도 옵션이 CPU로 할래, GPU로 할래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굴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생태계다. 끝입니다.